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것은 화려한 칭찬이나 멋진 수사가 아닌 가슴 깊이 와닿는 진심 어린 한마디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들었던 칭찬은 어느새 기억 속에서 사라졌지만 누군가 내 마음을 정확히 읽어준 그 순간의 한마디는 수십 년이 지나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는 진정한 마음의 교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인생 후반기에 접어든 우리에게는 진정성 있는 관계가 점점 더 소중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인연과 빠르게 교류했다면 이제는 깊이 있는 소통이 주는 의미를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마음에 진정으로 다가가는 법을 잊고 살아갑니다. 흔히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말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칭찬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적인 말과 진심 어린 소통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세대는 특히 말을 아끼는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적절한 말 한마디가 수백 번의 행동보다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것을요. 문제는 그 적절한 말이 무엇인지 알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의 세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동양의 오래된 지혜 중에는 경청은 상대방에게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지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공감적 경청의 치유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 은퇴 후 봉사활동을 시작한 김영호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노인복지관에서 동년배 어르신들과 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모든 대화에 적극적으로 조언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참여자들의 표정은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한 참가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해결책보다 그냥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이 말은 김 씨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조언 대신 질문과 경청에 집중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라는 단순한 물음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참가자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대화가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하지만 정작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현명한 조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경험이 타당하다는 확인을 받고 싶은 것이지요.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의 세계관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내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재단하지 않고 그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나이 들수록 경청의 능력은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급급했다면 인생의 경험이 쌓일수록 다른 이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배웠기에 때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진정한 경청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 일은 나도 겪어봤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자신의 경험에 맞추어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사람의 경험이 고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비슷해 보이는 상황도 각자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마음을 움직이는 말은 결과가 아닌 과정과 노력에 대한 인정이다.
서양의 교육 심리학에서는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재능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노력과 학습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지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칭찬은 결과물이 아닌 그 과정에서의 노력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은퇴 후 도예를 배우기 시작한 박지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0이 넘어 시작한 도예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할머니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라고 칭찬했지만 그녀는 그런 말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그녀의 작업실을 방문해 조용히 관찰하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흙을 다루는 손길이 정말 진지해요. 매번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워요. 이 말은 박 씨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결과물이 아닌 그녀가 도예에 임하는 태도와 끈기를 알아봐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그녀는 더욱 열정적으로 도예에 임했고 실제로 작품의 질도 향상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결과물이 아닌 과정에 주목해야 합니다. 요리 솜씨가 좋네요 보다는 매번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하는 열정이 대단해요라는 말이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손주를 잘 키우셨네요 보다는 아이의 말에 항상 귀 기울이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라는 말이 더 깊이 다가갑니다. 노력의 과정을 인정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성취감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빠른 성취와 결과에 집중했다면 인생의 후반부에는 그 여정 자체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직면합니다. 과연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인정받기를 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게리 체프먼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마다 인정받고 싶은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이는 구체적인 언어로, 또 어떤 이는 행동으로, 혹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으로 사랑과 인정을 느낍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률적인 칭찬이나 인정의 말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형식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감정 표현에 인색한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진심을 표현하는 데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이 쌓일수록 그 진심의 깊이는 더해집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가치를 두는 것을 인정할 때 깊은 교감이 일어난다. 인류학자들은 모든 문화권에서 인정의 욕구가 보편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35년간 건축가로 일하다 은퇴한 이정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건축물에 대한 미학적 평가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건물을 아름답다고 할 때 기뻤지요. 그러나 은퇴 후 한 모임에서 만난 젊은 건축가가 다른 관점의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의 건물들은 사용자를 배려하는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세심하게 설계하셨더군요. 이 말은 이 씨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가 평생 몰두했지만 명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가치, 바로 사용자에 대한 배려를 알아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수많은 상을 받았지만 그 젊은이의 한마디가 내 건축 인생 전체를 긍정해 준 것 같았다. 우리 각자는 인생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정직함을, 어떤 이는 창의성을, 또 어떤 이는 배려를 중시합니다.
상대방이 깊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알아보고 인정할 때 진정한 교감이 일어납니다. 오랜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한 교사는 수많은 감사패와 꽃다발을 받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년 전 제자의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존중해 주셨어요. 어른들은 대부분 우리를 미완성의 존재로 봤지만 선생님은 우리의 생각을 귀담아 들어주셨죠. 이 말은 그 교사가 평생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 학생에 대한 존중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지 알아보려면 깊은 관찰과 경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러한 깊은 관찰의 여유와 지혜를 갖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성급함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인내를 배우게 되지요.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지혜를 종합해보면 진정한 소통의 핵심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 있습니다. 화려한 말보다는 진심 어린 이해가, 많은 말보다는 적절한 한마디가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판단보다는 관찰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을 듣고 볼 때 즉시 평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관찰해 보세요. 왜 그런 선택을 했지?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라고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대화할 때 공감적 질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와 같은 질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탐색할 기회를 줍니다. 이는 상대방이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돕는 동시에 우리가 그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창을 열어줍니다. 셋째, 일상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고마워요라는 간단한 말 한마디가 갖는 힘은 놀랍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감사의 이유를 표현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오늘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요라는 말은 단순한 고마워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넷째, 상대방의 고유한 가치를 찾아 인정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특별한 강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발견하고 인정해주는 것은 가장 깊은 형태의 소통입니다. 다섯째, 침묵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함께하는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슬픔이나 상실의 순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깊은 연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깊은 소통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관계를 맺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깊이 있는 관계에 더 가치를 둡니다. 표면적인 대화보다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지요. 현대 사회는 점점 더 피상적인 소통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좋아요와 짧은 댓글, 빠르게 오가는 메시지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세대가 가진 깊은 소통의 지혜는 더욱 가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젊은 세대에게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우리가 남기는 가장 귀중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재산도 업적도 아닌 우리가 맺어온 깊은 관계와 나눈 진심 어린 말들일 것입니다. 자녀와 손주들이 오래도록 기억할 것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인정해준 순간들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나이가 들수록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성급함에서 벗어나 더 깊이 듣고 더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니까요. 이것이 나이 들매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형식적인 칭찬 대신 진심 어린 이해를, 많은 말 대신 깊은 경청을 선물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진심 어린 이해와 인정이라는 선물을요. 그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시간이 지나도 빛바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